안녕하세요. 아기는 왜 울어요? 이 문제는 99%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매우 괴롭힐 수 있다. 모든 성인에게 아기의 울음소리는 매우 큰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모든 부모들은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매우 괴로워한다. 당신은 강렬한 본능 충동을 느끼고 재빨리 아이를 안아올 것이다. 싱글이더라도 다른 집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매우 초조할 수 있다. 누군가가 이 아기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힘이며 인류가 100만 년의 자연 진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형성한 본능이다. 당신은 많은 동물의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으며, 스스로 놀 수 있고, 심지어 어머니의 보살핌도 없이 그것들도 생존하고 자랄 수 있다는 자연 현상을 알아차렸습니까? 매우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의 유아는 너무 약하다. 아기는 1년 동안 발육해야 겨우 설 수 있다. 인간 유아의 성장 발육기는 10에서 13년에 이르며 사춘기가 지나야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자연계의 많은 동물들은 수명이 10년을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 유아가 성장 발육한 10여 년간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울면서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가족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울지 않는 아기는 성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아기의 울음은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며 또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본능이다. 생물 본능은 매우 신기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손으로 어린 고양이와 동물의 뒷목에 피부를 쥐면 그것은 갑자기 조용해진다. 나이가 어린 고양이와 동물일수록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만약 당신이 어떤 도구로 새끼 고양이의 뒷목에 피부를 짚는다면 그것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뻣뻣하고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풀기만 하면 고양이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신기하죠. 이 같은 상황은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뒷목의 피부를 물어야 새끼 고양이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움직일 때 새끼 고양이가 팔딱팔딱 뛰면 죽는 길밖에 없을 수도 있다. 오랜 자연 진화 속에서 고양이와 동물은 이런 본능을 형성했다. 새끼 고양이의 뒷목에 피부가 물리거나 끼었을 때 그것은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떤 새끼 고양이는 심지어 즐거운 울음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인간에게도 비슷한 본능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영장류 새끼는 하나의 잡기 반사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립 반사란 무엇일까요? 영장류 새끼가 처음 태어났을 때 두 손은 매우 강한 그립력을 갖추고 있어 자신을 어미에게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다. 오늘날까지 인간의 아기는 여전히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인간 아기들은 부모에게 다가갈 때도 본능적으로 단단히 붙잡고 있으며 그 힘이 너무 커서 많은 부모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오늘날의 인류 사회는 이미 고도로 발달하고 고도로 부유하여 반사를 틀어쥐는 것은 이미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이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본능의 강대함을 유예하게 한다.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면 우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사실 아기의 도움을 청하는 신호로서 어느 아기도 울기 위해 울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울음소리가 나서 가장 먼저 부모의 구조를 부를 수 있다. 부모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거의 모든 아기는 즉시 조용해졌다. 그가 괴로워하거나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는 부모의 품에서 계속 울고 떠들며 다른 시간에는 매우 조용했다.
어떤 시골에서는 부모가 아기를 업고 농경지에서 일할 때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기들은 하루 종일 울지 않고 줄곧 조용히 부모에게 엎드려 있을 수도 있다. 더 신기한 것은 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동이 너무 심하면 이 엄마가 일어나 움직이기만 하면 뱃속의 아기가 즉시 조용해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기한 본능은 아직 많다. 예를 들어 아기가 자궁에서 발육할 때 그의 주위의 소음은 90데시벨에 달한다. 그는 이렇게 시끄럽고 흔들리는 곳에서 무려 10개월 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바로 인류 자동차 안의 환경과 비슷하며 굉음이 그치지 않고 약간 흔들린다. 그래서 인간의 유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까지 일단 차를 타면 쉽게 잠을 잔다. 사춘기가 된 후에야 그들은 차에 오르자마자 졸음이 오는 느낌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아기가 어머니에 대해 매우 애틋한 것도 그들의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본능이다. 과학자들의 실험은 엄마 냄새가 나는 옷이 아기에게 즐거움과 안정감을 뚜렷하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아기는 두세 시간마다 배고픔을 느낀다. 부모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때때로 먹이를 주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때 아기는 반드시 스스로 울어야 배를 채울 수 있다. 자주 우는 아기만이 살 수 있다. 아기가 일에 부딪히면 울면 부모는 즉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아기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만약 아기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부모가 여전히 곁에서 그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그는 울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물 진화가 인류에게 부여한 본능이다. 이 본능은 인류를 지금까지 번식시켰다. 인간의 본능적인 힘은 매우 강하다. 이것은 어떤 과학 기술 제품도 대체할 수 없다. 부모의 보살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도 없다. 아기들은 몇 시간마다 울음소리로 부모를 부르는데 늘은 쓰다듬고 배불리 먹인 뒤 더욱 달콤하고 조용하게 잔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다. 어떤 젊은 부모들은 아이가 울기만 하면 그를 돌보면 아이의 독립성이 결핍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아기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어린아이가 너를 필요로 했을 때 너는 즉시 그를 도와야 한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독립을 추구하는 또 다른 본능을 발견하게 된다. 사춘기 아이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모를 떠나려 해도 말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의 고민은 아이의 초조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당신의 아이를 어떻게 당신 곁에 두어야 하는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양육하는 이 길에서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기만 하면 된다. 어느 단계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절대 자연 법칙을 위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도 아주 명랑하고 활발하다. 저희 채널에 구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다음번에 다시 만나겠습니다.